1820년 12월 20일 아침, 미국 테네시 한 농가에서 남자가 죽었다. 70살이었다. 가족은 그가 병으로 죽었다고 하지 않았다. 무언가가 그를 죽였다고 했다.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. 이 이야기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유령 이야기다. 여기는 심야 괴담 기록입니다. 오늘의 기록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합니다.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다. 지금 전해지는 내용 대부분이 사건이 끝나고 74년 뒤에 나온 책 한 권에서 나온다. 그전에는 이만큼 자세한 기록이 없다. 먼저 전해지는 이야기부터 보겠다. 죽은 사람은 그 지역의 농부였다. 땅을 가지고 있었고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다. 실존 인물이다. 지금도 그 지역에는 그의 이름을 딴 지명과 사적 표지가 있다. 시작은 1817년이라고 한다. 그가 밭에서 이상한 짐승을 봤다는 것이다. 개의 몸에 토끼의 머리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. 총을 쐈지만 사라졌다. 여기까지는 그 시절 시골에서 흔한 이야기다. 그 다음부터가 달라진다. 밤에 집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. 처음에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. 그 다음에는 벽을 긋는 소리, 사슬을 끄는 소리였다. 가족은 밖에 누가 있는 줄 알고 나가봤지만 아무도 없었다. 그리고 소리가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. 처음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웅얼거림이었고 나중에는 문장이 됐다. 여자 목소리였다고 전해진다. 그 목소리는 성경 구절을 외웠고 마을 사람들의 사생활을 말했다. 목소리가 특히 집착한 대상이 둘이었다. 하나는 집주인, 그러니까 그 농부였다. 다른 하나는 그의 딸이었다. 당시 10대였다. 목소리는 그 딸의 뺨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고 전해진다.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찾아왔다. 목사가 왔고 이웃이 왔고 구경꾼도 왔다. 목소리는 찾아온 사람들과 대화를 했다고 한다. 이름을 물으면 대답도 했다. 그 대답 중 하나가 이 이야기의 제목이 됐다. 목소리는 자기가 누구인지 여러 번 바꿔 말했다고 한다. 그러다 한 이름을 댔다. 마을에 실제로 살던 여자의 이름이었다. 그 여자는 그 집안과 사이가 나빴다고 전해진다.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존재를 그 이름으로 불렀다. 목소리가 딸에게 특히 집요했다는 이야기도 있다. 딸에게는 약혼자가 있었다. 목소리는 그 결혼을 반대했다고 한다. 결국 그 약혼은 깨졌다. 이 부분도 전해지는 이야기이지 기록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. 여기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일화가 나온다. 훗날 미국 대통령이 되는 인물이 이 집을 찾아왔다는 이야기다. 마차가 갑자기 움직이지 않았고 목소리가 웃었고 그가 물러났다는 내용이다. 다만 이 일화는 당대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. 그 사람이 그 집에 갔다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. 널리 알려졌다는 것과 사실이라는 것은 다른 문제다. 이 기록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적어둔다. 이야기로 돌아간다. 그 농부의 몸이 나빠지기 시작했다. 1817년부터였다. 얼굴과 턱이 뻣뻣해져 말하거나 삼키기가 어려워졌다고 한다. 병은 3년에 걸쳐 심해졌다. 그리고 1820년 12월 20일 아침이었다. 가족이 그를 깨우러 갔을 때 그는 의식이 없었다. 발작이 여러 번 있고 난 뒤였다. 그때 가족의 벽정에서 유리병 하나를 발견했다고 한다. 안에 짙은색 액체가 들어있었다. 아무도 그것을 놓아둔 적이 없었다. 사람들이 그 액체를 고양이에게 먹여봤고 고양이가 곧 죽었다고 전해진다. 그리고 그 목소리가 말했다고 한다. 자기가 어젯밤에 그것을 먹였고 그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. 그는 그날 세상을 떠났다. 장례식 날에도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해진다. 사람들이 무덤 앞에 서 있는 동안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다. 그리고 얼마 뒤 자기는 떠나겠다고 말했다. 몇 년 뒤에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. 여기까지가 전해지는 이야기다. 이제 이 이야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봐야 한다. 여기서부터가 이 기록의 본론이다. 1894년 한 신문 편집자가 책을 냈다. 제목에 검증된 역사라는 말이 들어있다. 이 책이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한 최초의 책이다. 지금 돌아다니는 판본들은 사실상 전부 이 책에서 나왔다. 그 편집자는 자기 책에 근거를 갖고 있다고 했다. 죽은 농부의 아들이 남긴 일기가 있고 자기는 그것을 옮겼다는 것이다. 아들이 직접 겪은 일을 적은 기록이라는 뜻이다.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다. 그 일기를 본 연구자가 아무도 없다. 그 편집자 말고는 없다. 원본이 어디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. 즉, 이 이야기의 가장 자세한 부분들은 검증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. 그래서 회의론이 나온다. 1890년대는 진짜 유령 이야기가 많이 팔리던 시기였다. 그 유행에 맞춰 만들어진 창작에 가깝다는 것이다. 편집자가 신문 사람이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된다. 다만 반대쪽에 남는 것도 있다. 그 농부는 실존 인물이고 사망 연도도 기록이 있다. 그 지방과 마을 이름도 실제한다. 그리고 1894년 책보다 앞선 시기에도 이 지역에 이런 이야기가 돌았다는 언급들이 있다.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. 무언가가 있었다는 소문 자체는 오래됐다.
그런데 우리가 아는 구체적인 장면들은 대부분 74년 뒤 책에서 왔다. 그리고 그 책의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. 지금 그 지역에는 이 이야기로 남은 것들이 있다. 동굴이 있고 사적 표지가 있고 해마다 사람들이 찾아온다. 이야기가 사실인지와 무관하게 이 이야기는 그 지역의 실제 일부가 됐다. 그리고 목소리가 남겼다는 말이 하나 더 있다. 100년 뒤에 다시 오겠다고 했다는 것이다. 그 100년은 이미 지났다. 정리하겠다. 이 사건에서 확정된 것은 세 가지다. 첫째, 그 농부는 실존 인물이고 1820년 12월에 사망했다. 둘째, 그 지역에 이 이야기가 오래 돌았다는 언급이 남아있다. 셋째, 지금 전해지는 상세한 내용은 1894년에 나온 책 한 권에서 왔다. 확정되지 않는 것은 둘이다. 그 책이 근거로 된 일기가 실제로 있었는가? 그리고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?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진짜라고 보십니까?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기록을 만들 때 참고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심야괴담 기록이었습니다.